이번엔 군사 안보 분야입니다. 두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필요시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최근 도발을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해 먼저 실기동 훈련 없이 사실상 축소돼 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범위는 한반도와 함께 그 주변까지로 확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 공격에 대비한 다양한 방식의 연합훈련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같은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전략 폭격기 등 다양한 전략 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에도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만들었는데 2018년 2차 회의 이후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현재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을 포함한 지원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we've offered vaccines, not only to North Korea but to China as well, and we're prepared to do that immediately. We've got no response. 비핵화의 범주에 대해서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뺀 채 완전한 비핵화로 한정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지하 벙커 공군 지휘부를 함께 찾은 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먼저 최고운 기자입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았습니다. 지하 벙커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반도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한미 공군의 최상위급 지휘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가운데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작전을 총괄하는 수행본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전 조정실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으로 맺어진 양국 동맹이 70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 차원에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서로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작별 인사를 한 뒤 각각 한국군과 미군 기지를 돌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때처럼 박진 외교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 방문국인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 시간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쏜 걸로 우리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자마자 북한이 곧바로 무력 도발에 나선 건데 이에 미국도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배준우 기자입니다. 오전 6시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최고 고도 540km에 비행거리 360km를 기록하며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발사된 화성 17형과 비행재원, 외형 등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6시 37분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됐지만 고도가 20km밖에 되지 않아 군은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5분 뒤 두 번째와 같은 기종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최고 고도 60km의 비행거리 760km로 탐지됐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화성 17형은 미국을,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겨냥한 무기입니다. ICBM과 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쏜 것으로 두 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도발한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미 전략자산 전개를 조율하겠다고 합의했는데 곧바로 실행됐습니다. 미국은 전격적으로 B-52 전략 폭격기를 투입했습니다. 밤에서 출격한 B-52는 일본 주변을 선회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다 복귀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이륙한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은 감시 정찰 작전을 벌인 뒤 일본 오키나와에 착륙해 대기 중인데 대북 감시를 위한 전진 배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 군당국 차원에서도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2와 에이테킴스를 동해상으로 실사격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던 시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떠나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발은 최근 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거라고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순간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탄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북미 대륙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도착까지 2시간을 남긴 시각,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하다는 화성 17형을 고각 발사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전용기 안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대북 강경 기조를 공유한 미국에 북한이 강대강 맞대응을 선언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풀이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도발을 시작한 게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시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풍계리 이외 지역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아마도 핵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이틀 내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대미 대남 활용할 카드가 소진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도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아서자 한미일 이렇게 세 나라가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이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sponding to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Japanese and ROC allies. 미측 성김 대표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불법적인 행동엔 대가가 따를 거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7차 핵실험 시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달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를 거부한 상황이라 제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We also need to discuss our coordination at the UN front. We deeply regret that.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일 공동 또는 나라별로 대북 추가 압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해상에서의 화물 옮겨 싣기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한미일은 지난달 28일 회담 없이 이례적으로 발표한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외교차관협의회, 국방장관 회담을 줄줄이 추진 중입니다. 이달 말엔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한미일 정상 간 만남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 미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우리 해군 함정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항공모함과 연합훈련을 하고 그 모습을 공개한 건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우리 해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한미 구축함들을 이끌고 항진합니다. 한미 해군이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부근 공해상에서 펼친 항모 강습단 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레이건함은 비행 갑판만 축구장 3개 넓이로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헬기 등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 전략자산으로 꼽힙니다. 한미 해군은 레이건함에서 지휘관 회의를 연대 이어 방공전과 대잠수함전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미 항모가 전개한 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4년간은 이제 북한과 비핵화 회담 때문에 자제하는 이제 편이었다면 정상적으로 다 복귀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따른 비대화 원칙에 따라서 훈련에 참가한 마라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해군 핵심 전력은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곧바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림팩에는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4개국을 비롯해 유럽과 동아시아 등 26개국이 집결하는데 우리는 1990년 첫 참가 이후 최대 전력을 보낼 예정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가운데 날 북한이 요란하게 미사일을 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곳에서 2발씩 모두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 동안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등 모두 4곳인데 각각 2발씩 발사됐습니다. 복수의 장소에서 8발을 잇따라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8발의 미사일 비행거리는 110km에서 670km, 고도는 25km에서 90km로 탐지됐는데 미사일 사거리상 우리나라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미사일 발사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종료 하루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올해 들어 18번째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출근해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과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만난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일본 측 수석대표까지 전화로 연결해 3자 협의를 갖고 삼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단거리 미사일 8발을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쏜 건 이전엔 없던 방식입니다. 이건 개발 단계의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이미 배치된 미사일로 실전 훈련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발사는 어떤 노림수인지 또 임박한 핵실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망라됐습니다. 각지의 부대에 실전 배치된 상태에서 동시다발로 벌떼처럼 쐈습니다. 탄착점은 동해상에 너르게 형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곳곳에 있는 미사일 부대에서 동시에 각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두 발씩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만 하다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실전 훈련에 나선 겁니다. 개발이 끝난 신형 탄도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돼 작전 태세에 들어갔고 한반도의 다양한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부쩍 강화되는 데 대해 공격력을 극대화해 시위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시가 되면 각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데요. 시험 검수가 아닌 실전처럼 발사함으로써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동시다발 발사는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7차 핵실험은 소형 핵탄두, 즉 전술핵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인데 전술핵을 탑재할 발사체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탄두와 전용 발사체를 동시에 가다듬고 있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을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핵실험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이자 사흘 연휴의 마지막 날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쏘자 우리 군이 오늘 한미연합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쐈던 미사일 숫자와 똑같은 8발을 동해 쪽으로 쏘며 응수했고 미국과 일본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발사 차량에서 쏘아올린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가 잇따라 상공을 가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 새벽 4시 45분부터 10분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입니다. 우리 측 7발, 미 측 1발로 모두 8발이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안과 평남 개천 등 4곳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등 8발을 잇따라 발사하자 그대로 응수한 겁니다.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한 에이테킴스는 자탄을 넣을 경우 축구장 서너 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한미 양국군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섞어 쐈을 땐 현무2와 에이테킴스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미국과 일본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미사일 방어 공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넉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북한은 어제 도발 이후 오늘까지도 아직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 정세를 살피고 있는 거란 관측도 있는데 추가 핵실험은 조만간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용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등 북한 곳곳에서 실시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 1면은 창립 76주년을 맞은 소년단 관련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새로운 무기 성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기존 무기를 재발사한 데 그친 만큼 대내적으로 선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았는데 개발 중인 ICBM의 성능 개량 시험이거나 잠수함 수리 뒤 발사처럼 기존 무기의 성능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도 명시적인 대남 위협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주변 정세를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채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하면은 중국의 입장이 더욱더 난처해지기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지만 최종 단계인 전선 케이블 설치 작업은 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달 상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 북한의 상수는 15일까지를 말하는데 핵실험 시점은 조만간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